어제 제가 한 방송에 나갔는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무슨 광화문 애국당 천막에 대해 불법이 어쩌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월호는 그러면 천막이 처음부터 합법이었냐. 한 나라의 불행 부분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마라. 광주 사태 이후에 지금 경찰의 진압에 의해 한 번에 5명이 숨진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애국당,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지지자가 봤을 때는 그 일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고, 정치 성향이 강경 보수고 지금 깜빵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들의 죽음은 가벼운 것이냐. 그리고 공권력의 진압에 의해 5명이 한 번에 이렇게 죽게 됐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다. 어떻게 하루에 5명이 이렇게 숨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역사에서 하루에 5명이 공권력과 충돌해서 죽게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경찰 등 공권력이 야당의, 지금 현 여당의 촛불 세력을 강경 진압하다가 5명이 하룻밤에 숨지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거대한 촛불로 난리를 칠 겁니다. 10살이 뭐니 하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지금 실패한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의 죽음은 진실이, 그리고 경찰의 강경 진압이 규명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밝히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한 방송에서 그 말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실패한 세력이거나 힘이 없는 세력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5명의 3월 10일 3.10 자기들이 부르기를 태극기 애국 열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 광화문에 5월 10일 날 지금 기습적으로 애국당이 천막을 설치를 했죠. 근데 서울시는 그걸 갖다가 지금 자진 철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저께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새벽에요. 그러다가 여러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병원에 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날 오후에 또다시 이제 이름을 바꾼 우리 공화당은 다시 여기에 보듯이 천막을 쳤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입장이 조금은 달라요. 제가 입장이 다른 것은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르다고 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불행들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밟고 넘어가거나 또 그런 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당이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든 저러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한국당이 110석 가까운 의석이 있는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면 물론 자기 당과 조금 이견을 가지고 떨어져 나간 작은 강경 보수 정당 애국당,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이들의 요구와 주장들 중에 적어도 최소한의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걸 대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 재작년이네요, 벌써. 동시에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헌재가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 헌재 인근에서 반대 집회가 열렸지요. 자, 그날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집회에 사망한 사람 중에 신원이 파악된 사람 4명, 그 중에 1명은 신원 불상의 인물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애국당 측에서는 2017년 3월 10일 집회에서 전북경찰청 버스에 달린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72세 김모 씨가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되어 있던 100kg의 스피커가 머리 위로 떨어지며 맞아서 숨졌고요. 또 그럼에도 법원하고 경찰은 다른 집회 참가자 정모 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50여 차례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50차례 방호차 벽을 들이받으면서 그 차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가 흔들렸고 그 위에 고정되었던 100kg 스피커가 부서지면서 아래로 떨어져서 거기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고, 사고를 낸 이 정 씨는 항소심에서 2년을 이렇게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국당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애국당의 한 관계자는 정 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에 1-20초 뒤에 사고가 발생했고 스피커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있다며, 또 앰뷸런스가 한 대밖에 배치되지 않아 이 당시 큰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서 관리 또한 부실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애국당이 집회 중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5명 중 신원이 밝혀진 4명 가운데 이 김 씨를 제외한 다른 사망자들의 사인은 심정지라는 겁니다. 이들은 집회 당시 경찰과 대치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 중 2분은 평소 심장 질환을 앓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애국당 측에서는 이 열사 5인 중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1명도 있는데, 이 성명불상의 사망자는 질식사했고 중요한 것은 다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국당이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는 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판결 난 이후 격앙된 집회 과정에서 숨진 5명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입니다. 그리고 당시 책임 소재가 있는 경찰청장, 서울지방청장,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시민 5명은 이름이 고 이정남 씨 43년생, 고 김한식 씨 45년생, 고 김혜수 씨 50년생, 그리고 고 김주빈 씨 45년생 등입니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1인인데요. 자, 이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70대입니다. 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분노한 정치적인 인식이 있어서 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자, 그날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핵이 수용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은 누구한테 줄을 서야 더 빛을 발하겠는가는 다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철저하게 진압하는 편에 선 거지요.
자, 대부분이 60, 70대 노령 뭐 이런 분들인데, 시 나온 분들이. 그런데 경찰이 과연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강경한 진압을 할 필요가 있었던 일인가? 그점 방어만 해도 충분할 일인데 아예 그냥 어차피 문재인으로 정권은 넘어간다. 이제 박근혜는 끝장이 났다 생각하고 뭐 대부분의 사람은 탄핵이 수용될 거라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은 일찌감치 문 정권 편에 줄을 섰고 그 줄을 선 경찰이 결국은 지금 탄핵에 대해 수용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강경한 시위에 나선 이런 노인 시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강경 진압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그냥 하루에 5명이 숨지는 일이라는 것이 그냥 적절한 형태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는 절대로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시위대가 좀 상당히 경악한 상태, 흥분한 상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망을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경찰의 진압이 이전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로. 자, 행여나 거리에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덮을까봐 초장에 강경 진압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엄청나게 전례 없이 강경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백남기라는 농민이 박근혜 정부 때 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해서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런데 그 백남기라는 농민이 경찰 차백에다가 줄을 묶고 그걸 당기고 하는 부분에 분명히 야간에 그런 불법 시위를 했지요. 그래도 그 사람을 열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에 비해 이 숨진 5인이 그렇게 공권력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공격하고 그렇게 한 정황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경 진압에 이렇게 희생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은 하고 진상 규명은 하고 보상할 일이 있으면 보상을 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 지지자들이다. 당시 정서에 맞지 않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슨 수구 꼴통 정당 같은 애국당 우리 공화당에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들의 죽음은 덮어져도 되는가? 이들의 인권은 그냥 무시당해도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지요. 이분들의 인권도 역시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사망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지금 우리 공화당의 텐트 정도는 저는 적절하게 합의해서 규모를 줄이되 허용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은수는 지금 무슨 문재인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해야 된다는 듯이 4, 5천 명의 거대 병력을 동원해서 새벽에 그냥 진압을 했습니다. 이스턴트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다시 쳐지니까 이제 매우 지금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대한 보호 요청을 경찰에 해서 원천적으로 진입을 통제해서 재설치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가둬놓고 이걸 갖다가 전부 철거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경찰에 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중앙광장까지 광화문 광장 일부 구역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뭘 지킬 가치가 있다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 우측 일대 전역을 경찰이 둘러싸서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막 재설치가 광장 훼손시킨다고요? 그러면 세월호가 몇 년간 천막을 친 거는 훼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보호 요청 기간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로 경찰서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고 종로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철거한 이 텐트를 다시 쳐서 이제 경찰의 시설물 보호 요청을 받아서 철거하고 24시간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비하고 의심되는 사람 구조물 등을 다 출입시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우리 공화당 측에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계고문을 보냈대요. 재설치에 대한 대비 포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이 용역 경찰 소방 인력이 한 4,000명쯤 투입되어서 새벽에 철거했다는 거예요. 사람 4,000명이면 그 사람의 인건 비용이 얼마입니까? 시급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거 철거한다고 너댓 시간 걸렸을 건데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공화당 측이 25일 날 5시간 뒤에 6개 동 26일 오전에는 텐트를 포함해 10개를 설치를 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최후 통첩을 보내고 조원진 월급을 이렇게 감유하겠다. 즉 벌금을 거기서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2억이다. 그 2억을 조원진 국회의원 월급에서 감유해서 받아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측은 행정 대집행 즉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38명이 구급차에 실려갔다. 그래서 이 치료비를 확보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의 월급 통장을 감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애국당이나 우리 공화당의 다른 정책과 방향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2017년 3월 10일 숨진 5명의 죽음도 소중하고요. 그 사람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되고 그 가족들의 억울함도 달래져야 됩니다. 백남기가 억울하고 광주의 희생자가 억울하다면 이 5명의 죽음도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분명히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동시다발로 5명이나 하루 숨집니까? 이게 예사로운 일이에요. 자, 백남기는 고령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 70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령이라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요, 어떤 사안을 볼 때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지 안 하고가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폭력성 그리고 그 폭력성의 배후에 있었던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다 규명하고 누가 책임자냐 처벌하고 배상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기본이지요. 이 사람들이 애국당이든 정의당이든 민주당이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수 일각에서도 이런 걸 너무 외면하고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죽음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텐트 투쟁을 하는 부분을 적극 지지합니다.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한국의 진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약간의 비판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 지금 아주 잔인하게 나왔죠. 또 세월호를 찜점점 먹는다고 이야기한 차명진 의원에 대해 지금 집단 소송에 들어가고 입을 막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세월호 천막 앞에서 먹방 투쟁을 한다라고 했던 좀 철이 없기는 했습니다. 당시 무슨 보수 우파 젊은 사람들 유튜버 등을 지금 법적 대응을 한다고 또 발표를 했지요. 자, 이 철없기로 말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함부로 말하기로 하자면 지금 쌍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진영은 보수 우파 진영을 향해 빈정거리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불행한 일을 조소하거나 조롱한 적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적인 체질 자체가 지금 저질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쌍방이 다 그나물의 그 밥으로 놀아왔어요. 그런데 좌파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은 거의 성역에 존재하는 양 하면서 특정한 사안 5.18과 세월호 등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의 성역화를 이 한국당의 저 사이비 보수 세력들이 그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오히려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똑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방향은 달라도요. 사람이 하루에 경찰 진압으로 5명이 숨졌는데 이 일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저는 황교안과 나경원이요.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대중의 삶에 대한 이해와 분노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또 정치는 근본적으로 프레임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친일 프레임에 걸려서 말 못하고, 세월호 프레임에, 5.18 프레임에 걸려서 말 못하고, 심지어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라도 말 못합니다. 경제위기 초래 책임론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병원 의혹이나 이런 문재인 주변에서 벌어진 온갖 의혹에 대해 말 못합니다. 왜? 의혹 제기, 실체 없는 의혹 제기 프레임에 걸려서 비난받을까 두렵다는데 그 프레임을 두려워하는 이면에 보면 실제로는 계산이죠. 자, 무슨 계산이냐? 문재인의 우리들 병원 의혹이나 버닝썬에 대한 의혹이나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나 조국을 공격하면 문 가족을 공격하면 내가 따친다. 그래서 그러면 저쪽에서도 우리 걸 터뜨린다.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말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간첩론이 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수진영 전반에 이 숨진 5분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입장을 같이 하고 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텐트, 그것은 정치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권도 그러면 그렇게 많이 치는 거는 곤란하니까 한 개 정도라도 치는 걸 인정하겠다. 기간은 언제까지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치지요. 자, 세월호 돌아가신 사람들만 억울하고 이 애국당 집회에서 나와서 돌아가신 분들은 덜 억울합니까? 똑같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상규명이 방해되는데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상징으로 텐트를 치는 것을 왜 철거합니까? 자, 지지하는 사람만 이 권리가 허용되고 반대하는 사람의 조그마한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저는 이 박원순이 만약에 철거를 또 하면 서울시청에다가 텐트를 치실 걸 당부합니다. 그래서요, 이 보수에서 어떤 싸움은 끝을 좀 볼 필요가 있는 싸움도 있다. 이 보수라는 세력들이 원래 항상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물러서고 또 끊기도 없고 투쟁 의지도 없고 희생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텐트 투쟁은 아주 모범적이고 잘 싸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각고 다름을 넘어서서요. 최소한의 보수도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